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는데, 아동보호 서비스와 우리 믿음, 또 우리 가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거의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한 것에 그 보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이제 그 미국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실상 또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끼리도 그 아동학대가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일까,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시급한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함께 미주 한인 가정에 아동학대 보고가 부쩍 늘어나는 가운데서 그 남가주의 어느 한인 가정에서 남매를 키우시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게임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좀 이 아이들을 뭐 어떤 때는 얼르고 어떤 때는 좀 타이르고 어떤 때는 욱박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이러면서 그걸 끊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끊어보지 못하고, 이 아이가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대화하는 가운데서 화가 나니까 따귀를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그 따귀 한 대 때린 것 때문에 여기 CPS, 그러니까 Child Protective Service에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 그 사회복지사와 또 CPS 요원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쭉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우리 협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상임 변호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잘 해결한 줄 아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과연 딱이 한 대 때렸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동학대가 되느냐, 사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오렌지 카운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생후 한 3, 4개월 정도 되나? 그런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마스터 베드룸 침대 위에다 아이를 눕혀놓고서 이제 물 틀러간 사이에 아이가 뒤집어져가지고, 뒤집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생후가 이게 뒤집어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집어졌는데 얘가 이제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데 뭐 애가 울지요. 그래서 이제 달랬는데 뭐 그 외상은 별로 전혀 없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마에 조금 상처가 생긴 거예요. 울퉁 혹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를 찾아갔습니다. 이멀전시 찾아갔는데 치료를 다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닥터하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 부부에게 아동학대했다고 CPS하고 사회복지사한테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를 걸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우리 협회에서 잘 몰랐기 때문에 다 이분들하고 CPS 요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이야기를 다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이것이 아동학대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아마 저희 협회 변호사님들께서 이거를 그분들하고 카운슬링하고 또 아마 그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17살 난 자녀가 CPS 요원이 한번 데려갔는데 수개월이 되도록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들은 대개 포스터 홈에 이렇게 맡겨지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어머니 아버지 말은 전혀 여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딧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로스앤젤레스 K타운에서 어머니 홀로 4학년짜리 남자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남자아이가 실질적으로 가만 봤을 때 그 이제 학교에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엄마가 자기가 집에 있을 때 폭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CPS 요원하고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인터뷰한 그 요원들도 CPS 요원들이나 사회복지사도 이 어머니가 도대체 매를 댈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또 아이가 나중에 또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일단 CPS 요원에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사건들이 쭉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케이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국의 어느 변호사 부부가 이제 괌도로 휴가를 왔다가 잠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차에다 놓고서 이제 마켓에 가서 잠깐 장을 이제 뭘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경찰에 보고돼 가지고 이분들이 나왔을 때는 경찰한테 연행되어 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보고를 모르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 학대하고 아동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학대하고 아동 학대인데 이 학대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민 사회가 이렇게 좀 정적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든가 또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든가 예, 그 맞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고 또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노인 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을 구타나 언어로 폭행했을 때도 이것도 구타의 일종으로 이게 취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언어 폭행, 신체 폭행 등으로 해서 수년간 아이들이 집에 못 돌아오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18세 이상이니까 18세 이상이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집에도 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전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과 CPS 요원이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내용들이 한 12가지 정도 서제션이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모 입회 없이 자녀가 가정에서 가족과 훈육에 관하여 학교 당국에 질문할 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조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교사가 아동이 학대에 또한 방임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때마다 이들은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나 즉 소셜워커나 CPS 요원에게 그걸 자신이 의심한 내용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립학교 교사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이게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자죠. 상담자가 종종 학급에서 한 아이를 끌어내 가지고 부모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상 요즘에 공립학교에 나오는 교사나 행정관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장이라도 아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질문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니까 선생님이고 또 행정관이고 얘기하니까 이제 질문대로 물어보는 대로 다 질문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자체는 너무나 이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부모한테 연락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카운슬러는 자녀가 단순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학생이나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네가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꼬신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일단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유도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위협도 강하고 갖가지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 카운슬러 또는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 입회 아래서
부모와 함께 부모에게 물어보시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겠다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러나 사회복지사가 응답을 요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 목사 또는 전도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럼 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이야기하느냐? 얘기는 일단 사건이 벌어지면요, 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CPS 요원들은 부모의 말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고 다른 사람들을 요구해야 되는 다른 사람 가운데서 교회 목사나 전도사가 이 아이나 가정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나 전도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든 가정에 대한 조사, 질문, 집안 형편에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에 학교에서 이유 없이 가정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대답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하고 달라서 한국에서는 뭐 가정 뭐 생활 보고서 뭐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또 학벌이 뭐냐, 이런 것을 또 어디서 사냐, 뭐 하냐, 이런 것을 자주 묻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인과 관계된 모든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부모님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12가지를 한 2번 내지 3번에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꼭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좋아요, 알림, 그리고 멤버십에 subscribe 해 주시면 우리 방송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